김 부장은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회사에서 임원 승진이 확정됐습니다. 기쁜 마음에 대학 동기 모임 단체 채팅방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겸손한 인사와 함께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축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올 텐데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축하해라는 짧은 메시지 몇 개가 올라왔을 뿐입니다. 이후 모임에서 몇몇 친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김 부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눴을 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됐을 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기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마주한 경험 말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후로 연락이 뜸해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옆집에서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친구의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온 적은 없으셨나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정약용은 1801년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향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그가 가장 걱정한 건 멀리 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학문 이야기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을 대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의아합니다. 좋은 일을 나누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기쁨을 함께하는 게 인간관계 아닐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웃집일까요? 왜 먼 나라 부자가 아니라 바로 옆집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여기에 인간 본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직장을 다니고 비슷한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우리의 비교 대상입니다. 멀리 있는 재벌이 재산을 늘려도 우리는 별 감정이 없습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같은 회사 동기가 먼저 승진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질투나 시기라는 나쁜 감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입니다.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자괴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의 성공 앞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요. 박 사장은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 덕분에 매출도 늘고 2호점을 낼 정도가 됐습니다. 기쁜 마음의 상인회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장사가 좀 괜찮아져서 2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 가게 사장님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있네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부터는 박 사장이 말하면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함께 정보도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공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 눈에는 더 이상 같은 처지의 동료가 아니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네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조용히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 자녀들 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집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이 떠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색해서? 냉정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성공이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좋은 소식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최 선생은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온 분입니다. 회사가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 사정을 밖에 떠들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도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라고 했고, 어려울 때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업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회사 매출 자랑, 계약 성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최 선생을 더 신뢰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최 선생에게 먼저 상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 선생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이 적은 사람은 믿음을 줍니다.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좋은 일만 생기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듣지만 점점 피곤해집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소식을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부모님, 배우자,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챕니다.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리고 조용히 축하해 줍니다. 과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반면 그저 아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내 소식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괜히 비교하게 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뻐해 줄 사람에게만 말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생각하며 말하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명함첩이 두툼한 게 능력이었습니다. SNS 친구가 몇천 명이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거요.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는 거요. 환갑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정리됩니다.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남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못할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뽐내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조용함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과시와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오래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비교는 본능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교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 다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남이 가진 걸 보지 말고 내가 가진 걸 보는 겁니다. 옆집이 새 차를 뽑았다면 나에게는 건강한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면 내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먼저 승진했다면 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일 수 있다는 거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올리기 전에 5분만 기다려보세요. 이걸 꼭 알려야 할까?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급할 건 없습니다. 진짜 나눠야 할 사람에게만 조용히 전하면 됩니다. 둘째, 축하받을 일보다 축하해줄 일 찾기. 내 좋은 소식을 떠들기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먼저 챙겨보세요.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기뻐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나도 더 행복해집니다. 셋째, 조용한 만족을 즐기기. 모든 기쁨을 밖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미소 짓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가 상을 받았다면 굳이 동네방네 알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손주 안고 잘했어 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았다면 SNS에 올릴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와 조용히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사귀는 기쁨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깊고 오래갑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 재산을 잃은 사람, 명예를 잃은 사람, 온갖 인생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변합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 남이 되기도 하고,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냥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성취를 감추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를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앞서 나가서 나 빨라요 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간에 지칩니다. 반면 묵묵히 자기 페이스를 지키며 달리는 사람이 결승선까지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빨리 성공하고 떠들어댄 사람보다 조용히 꾸준히 간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관계도 오래 유지하고 신뢰도 쌓고 말년에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시하지 않으니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니 시샘도 없습니다. 조용히 가니 방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성취를 감추라고 한 건 비겁하게 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더 단단하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60을 넘기면 깨닫습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예도 좋지만 그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 아플 때 병문안 와주는 사람, 외로울 때 전화해주는 사람, 힘들 때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조용함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않을 때 상대방도 편안해합니다. 내가 과시하지 않을 때 상대방도 진심을 보입니다. 결국 성취를 감추는 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용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SNS에 올리려던 글 하루만 밀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랑하려던 이야기 한 번만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일이 생겼지만 혼자만 미소 짓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상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내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과시하지 않으니 더 편하게 대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니 더 솔직해집니다. 조용히 있으니 더 신뢰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힙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비교했고, 시샘했고, 질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SNS 시대에 더 심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조언이 더 절실합니다. 성취를 감추하는 말은 소극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살라는 겁니다. 관계를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과시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람과 잘 지내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며 김 부장은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떠들지 않습니다. SNS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조용히 알립니다.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편해졌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취를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어느 쪽이 더 편하신가요?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조용히,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게 정약용이 200년 전에 가르쳐준 지혜이고 지금도 통하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용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